자, 4단원 함수의 연속의 성질 및 정의.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계속 뭐 했어? 함수의 연속은 어떻게 뭘 해야 돼? 라는 거 했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된다. y는 fx가 어떤 특정 x의 값에서 연속임을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3단계 가야 돼. 무조건 1단계 함수값이 있는가, 두 번째 극한값이 있는가,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가. 자, 우리가 앞에 3단에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연속임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적 힘이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 형태꼴이 봤다라면 이 4단원에서 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그런 연속된 함수들의 어떤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하나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파생된 연속이다라는 내용에서 파생된 정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요 안에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자, 물론 문제 가지고서 개념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보고 나서 그때 보도록 하고, 주어진 부분에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것들 하나 봐보죠. 첫 번째는 이거. 자, 연속함수의 성질. 어떤 개념이 있느냐? 우선 저기에서 성질을 따질 때는 먼저 기본사항이 있어야 돼요. fx 함수가 있고 gx 함수가 있다 치자. 자, 요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합시다. 둘 다. fx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고 gx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었어. 그러면 요때 어떤 내용 나오느냐?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뭐 할 거냐면 이거는 그냥 함수 하나 딱 놓고 봤을 때 연속인 거잖아.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연산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때도 있겠지. 그러면 그 연산된 함수에 대해서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뭐가 돼? 저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두 개의 함수를 뺐을 때, 저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이번엔 뭐하자? 나눴을 때. 저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다 치자. 그럼 우리 뭐하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 연속인데 이렇게 연산을 해놓았을 때 나오는 새로운 함수들도 연속일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속입니다. 연속된 함수끼리 더해봐야 연속입니다. 왜? 여기에서 특정 함수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지. 자, 생각해봐. 이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이 fx 함수도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고 같았을 거야. gx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거 전체, 자 어쨌든 fa 값도 있고 ga 값도 있어. 더하면 뭔가 새롭게 값이 또 나왔을 거야. 한 표가 있는 거지. 극한값도 마찬가지지.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 연산의 극한값이면 어차피 리미트를 따로따로 해도 되잖아. 따로따로 존재가 돼. 따라서 연산된 것의 극한값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럼 뭐가 돼서 같아질 것이고 당연히 성립합니다. 당연히 무조건. 이유는 단 한 거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극한의 성질적 부분과 그 다음에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연속의 성질들을 결합을 시켜버리면 여기에서처럼 각각의 함수의 식들이 연산돼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 그냥 퉁 쳐서 무조건 연속한다. 빼도 연속이야. 곱해도 연속이야 라고 설명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문제는 딱 하나, 요거 나눗셈. 자,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속이긴 합니다. 단, 얘가 중요해요. 단. 특정 경우에만 연속입니다. 어떨 때? 분수네? 자, 분수의 상승 뭐만 조심하면 돼? 분모가 0 되는 경우. 이해되겠어? 따라서 제가 연속되려면 gx, 즉
A에서니까 GA의 값이 0이 아닐 때 연속이야. GA 값이 0이 아닐 때. 만약에 GA 값이 0이면 말이 안 되지. 왜? 함수 값도 0 돼버리고 극한값이 0 돼버리면 0분의 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나눗셈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되려면 주어진 GA 값이 0이 아닐 때만 나머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지 않고 문제 풀어도 학생들은 잘 풀어. 그 말은 뭐가 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어. 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기니디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았거든. 아예 한 단원 자체가 이거였어. 그래서 그때는 막 여기에 관련된 기니디 유형 다 잡아서 한 100개 막 외우고 그랬어. 엄청나게 복잡한. 수능에서도 엄청나게 시험 잘 나오는. 근데 지금 안 나와. 참 다행스럽게도. 근데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주어진 연속적 개념 갖고 식을 바꿨을 때 얘도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되게 한정되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결론은 뭐가 돼?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특정 문제를 제외할 때 빼고는 이걸 갖다가 써서 문제 풀 때 뭐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은 별로 적어. 다시 말해서 뭐가 돼?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내용도 별스럽지 않잖아. 왜? 증명할 거 아니니까. 만약에 증명할 거라면 되게 좀 복잡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렇겠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되죠? 그래서 이 연속함수의 성질 별스럽지는 않습니다. 요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 내용 갖고 두 가지의 내용의 어떤 정리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자, 최소, 최대의 정리. 최소, 최대의 정리. 실제로 이거는 이 정리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이 정리가 어떻게 갖다 쓰여지는가 문제인 거지. 자, 주어진 구간, 자, 주어진 저 정리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처럼 그려주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주어진 좌표 평면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어진 부분 어떻게 하죠? 뭐 대충 이렇게 그렸어. 자, 그냥 y는 fx 할게요. 근데 주어진 그래프에서 이 전체를 다 볼 게 아니라 구간을 쪼갤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임의상 A부터 B까지. 단 그 구간을 갖다가 열린 구간 잡지 않고 닫힌 구간 잡을 거야. 닫힌 구간. 다시 말해서 뭐가 돼? 그래프를 A부터 B까지 이만큼만 보자는 뜻이죠. 딴 데 보지 말고. 자, 딴 데 보지 말래. 자, 딴 데 안 볼 거야. 없다 치고. 딱 이만큼만.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데, 자, 1번.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고,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두 번째, 닫힌 구간을 땅 잘랐을 때 무조건 그 그래프는 이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이 꼭 존재한다. 모든 그래프는. 이해돼요? 딱 하나 빼고. 어떤 거? Y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빼고. 이 경우는 높낮이가 없으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함수들은 특정 구간을 잘라냈을 때, 물론 얘는 기본이에요.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연속이었을 때는 기본 인상이야. 그래서 연속인 함수가 특정 구간을 잘라냈으면 그 안에서는 무조건 제일 낮은 최소값 부분과 제일 높은 최대값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이건 상식적이잖아. 당연하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왜? 아니 뭐 뻔한 내용을 문제는 이걸 어떻게 갖다 쓰냐지, 이제 문제에다가. 그래서 대단히 별스럽진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되죠? 뭐 이해되고 자식어도 없어. 당연하니까. 그렇지? 자, 세 번째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자, 두 번째 정리했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자, 얘는 뭐냐? 어떤 fx 함수가 있었어. 자, y는 fx 함수가 있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을 좀 붙일 거야. 첫째, 주어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두 번째 조건, fa 값과 fb 값, 자, 함수 값이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아.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끊어진 부분도 없고 빈 부분도 없어. 쭉 이어진 함수야. 그 다음에 주어진 각각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을 봤더니 음수래. 뭔 말이야? fa 값과 fb 값의 부호가 틀린 거지. 자, 어떤 함수가 이거를 만족하고 있더래. 그럼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래프 그리면 되게 쉬워요. y축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x축만 그릴게요.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 치자. 자, 지금 뭔 말이 왜 a, b?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자, 이 안에 보니까 뭐 돼 있어? fa라는 함수값과 fb 함수가 다르대. 즉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럼 만약에 fa 값이 양수였다라면 fb 값은 음수였겠죠.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문제에서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랬어. 그러면 이 fx 그래프는 요 점하고 이 점을 이어줘야 되거든? 그치? 그럼 이어주면 자, fx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뭔지 몰라. 아는 건 연속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직선이 됐건 곡선이 됐건 분명한 건 무조건 x축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안 만날 수가 없지. 이거 안 만나면 그럴 수 있어? 없거든. 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프 죽는다. 그런 건 없다. 무조건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뭐 있었어?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x절편이지.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돼? 근이지. 실근. 말 돼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겠어? 다음과 같이 특정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그 닫힌 구간의 양쪽 끝 범위값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면 무조건 실근 최소한 한 개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한 개는. 최소한 한 개라는 것은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고 왜? 곡선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니 당연히 만나겠죠. 이게 안 만나겠어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도 이게 뭐겠어. 최대 최소의 정리와 이 사이값 정리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이런 개념을 써서 해석하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너무 상식적이거든. 이거 이해 안 돼? 선생님 왜 저렇게 돼? 아니잖아. 다 이해되잖아. 당연히. 그치 사연아? 이해되겠어? 돈.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이 정리에 대한 중요성 이걸 이제 언급할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는 너네가 몰랐겠지만 이걸 쓴 거야 라든가 뭐 이걸 쓴 거야 이렇게 적용된 거야 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냥 뭐 되게 거창하게 무슨 정리 써놨지만 실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뭐 별것도 아니네 이게 나오니까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4단원의 개념은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좀 쉬었다가 문제 들어갈게요.